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이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치매 신약 개발과 관련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치매 신약.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수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아직까지 신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우울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의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치매 신약 개발이 중단됐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두 회사는 인체 임상 시험 두 번째 단계에서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인체 임상 이상은 전체 3상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로 예. 이 이상에서 성공하면 최종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임상 이상까지 들어가면서 좀 기대감을 높인 게 사실인데 왜 중단이 됐나요? 이번에 개발이 진행 중이었던 이 치매 신약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한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예. 아밀로이드 베타는 이 뇌신경세포에 응집을 해서 응집하는 단백질로 치매의 주범으로 꼽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를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애초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2상에서 성공을 하면 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예. 2상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사실은 이 치매 신약 개발은 거의 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에 집중이 되어 왔었는데요. 예. 이게 사실상 아밀로이드 베타를 겨냥한 치매 신약 개발이 거의 모두 실패가 되면서 이번 임상 시험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거의 마지막 임상이다 이렇게 꼽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치매 신약 개발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대신해서 이 타우 단백질이 새로운 치매 모델로 좀 이렇게 주목받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타우 단백질을 표정으로 한 그런 신약 개발은 좋은 결과를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치매는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뇌신경세포는 한 번 파괴되면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근데 치매가 기억 관련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억세포가 파괴되더라도 새로운 기억세포가 만들어진다면 치매가 발병하지 않겠죠. 야, 그렇네요. 그래서 이 뇌과학계에서 이 굉장히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성인의 경우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오랜 논란거리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좀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는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였는데, 그렇군요. 이 뇌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네.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어떤 뇌 조직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예요. 예. 그랬더니 이 신경세포 가운데 신경세포,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 신경세포들이 끼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신경세포의 수가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네. 연구진은 이게 신생 신경세포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예. 어떤 치매가 진행하는 것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신경세포가 고령의 나이에도 재생이 된다.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건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도 연구를 진행했죠.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45명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근데 최고령 환자가 한 97세 정도 됐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네. 근데 연구 결과는 이 97세 이 노령의 환자의 뇌에서도 아주 극미량의 신경세포가 생성이 되더라. 그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런 신경세포, 신생 신경세포의 수는 정상인에 비하면 한 절반에서 많게는 한 75% 정도 더 적은 걸로 나왔는데 예. 어쨌든 이런 노년의 환자에서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주 초기에 이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도 신경세포가 생성이 새롭게 되기는 됐는데 요거가 정상보다 좀 적었다는 거죠. 초기 치매 예. 환자도요. 그래서 요거가 의미하는 거는 이 예. 치매가 뭐 초기든 아니면 예. 많이 진행이 됐든 그거에 상관없이 또 나이에 상관없이 네. 신생 신경세포는 만들어진다. 근데 다만 그 수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노년기에도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고 또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치매 환자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자,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돼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도 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이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좀 긴데 줄여서 우리가 과방이라고 부르죠. 네.
이 과방위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도 있지만 이외에 또 중요한 청문회가 하나 예정돼 있는 게 있어요. 그 KT 청문회죠. 예, KT 청문회는 지난해 11월이죠.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 화재의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당시 아현지사의 화재로 통신 설비가 좀 망가지면서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 엄청난 통신 장애가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음식점에서 현금만 받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던 게 예, 뉴스 119 보도로도 전화도 안 됐고요. 나갔었죠. 예, 그래서 이 과방위는 원래는 올해 1월 한 16일쯤에 이 KT 아현지사의 통신 화재 사고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서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원래는 한 3월 5일쯤 개최하기로 했었어요. 네, 이미 열렸어야 됐는데 이게 열리지가 않았었죠. 그러네요. 이 3월 5일 청문회가 다시 연기가 돼서 4월 4일 다음 주죠. 다음 네. 주에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또 한 차례 연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4월 4일에서 4월 17일로 최종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연기가 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건가요? 원래 이 KT 청문회 취지는 이 KT 화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1월에 발생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KT가 최근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거는 여러 뉴스 보도가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T 불법 채용 비리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전직 KT 사장이 지금 소환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 KT 청문회도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등으로 해서 점점 일정이 좀 이렇게 연기가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를 앞두고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니까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자 아니면 좀 더 늦추자 의견이 계속 나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청문회를 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KT 청문회 일정 조정에 관해서 이제 의원들이 좀 의사진행 반응을 한 게 있는데 네, 이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재, KT 화재 청문회를 늦추는 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송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두 차례 연기됐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하지 못한다면은 국회가 KT한테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여당 간사인 민주당의 김성수 의원은 아니 한국당이 이거 4월 4일날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안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당의 이제 간사죠 김성태 의원은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니까 이거에 집중을 하자. 해서 좀 예, 이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자 이런 식으로 좀 회피를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 어제 이제 그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해서 4월 17일 날 최종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가 됐었죠. 예, 또 이렇게 청문회가 개최되게 되면은 여야가 정말 신경전을 벌이는 분야가 한 가지가 또 증인 출석 문제입니다. 증인은 누가 출석하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가 이제 이런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은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 것이냐 예, 이걸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인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증인 3명과 한 참고인 3명 정도를 이 계획서에 채택을 했어요. 예, 이제 주요 인사를 보면은 야당의 요청으로 이제 유영민 현직 과기정통부 장관이죠. 예,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장관일 때 일이 터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유 장관을 상대로 이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과 대응, 그다음에 뭐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고요. 네, 이 유영민 장관 이외에 황창규 KT 회장 그리고 이 오성목 부사장 이분이 이제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에요. 예, 이분들도 증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여야가 증인 요청에 나선 인사들이고요. 예. 책임자들은 대부분 증인 요청에 응한 상태고요. 예,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청문회는 사실 이 KT 화재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데요. 근데 잇따라 불법 비리가 터지고 있고요. 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핵심 인사 담당자들이 구속이 되면서 이 청문회가 자칫 불법 채용 비리가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되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못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이 여야 간사가 한 가지 분명히 이렇게 선을 긋은 게 있는데 이 KT 인사 청문회, 그러니까 KT 청문회는 이 화재와 관련한 거 이외에는 하지 말자. 예, 이게 분명히 선을 걷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 불법 채용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얘기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청문회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KT 청문회가 어쨌든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기 위한 그런 자리잖아요. 그 목적만큼은 제대로 달성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잡음 없이 4월 17일에 열리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